받을 수 있다가 압도적이네요. 받을 수 있다. 네. 이것도 역시 심정적인 그렇지. 걸까요? 아니면 심정 받을 수 실제로 있죠. 받을 수 있는 걸까요? 최 변호사님.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요? 운동기구가 이제 고장난 경우가 있고 또 고장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 네. 이 운동기구가 고장난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아파트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, 또 관리 소장, 그리고 또 우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알고 계시죠. 이런 주체들이 전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운동을 하다 다치신 분 입장에서도 이걸 쉽게 이 기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만약에 그 운동을 과도하게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때 그 잘못한 부분만큼을 공제합니다. 이걸 법에서는 이제 과실상계라는 표현을 하는데요. 예. 나에게 잘못이 50% 있다 하면은 배상도 50%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만약에 운동기구가 뭐 고장나지 않은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본인 과실로 다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배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도 보상 받을 수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양 변호사님도 예, 같은 생각이세요? 네,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뭔가를 설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책임을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. 네. 또 이거 위에도 요새 그 눈 오고 그러면 미끄러지잖아요. 네. 그럼 아파트 시설 내에서 뭐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미끄러지신 분들 낙상 사고 이제 올 겨울에 굉장히 많으실 네. 거고요. 또 어린이들 뭐 놀이터에 다치거나 아니면 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떨어져서 사고 난 경우에 이게 실제로 이제 울산에 있었던 사례였는데 네. 주차장이 이렇게 매설되어 있는 거기에 애가 떨어져서 정화조 시설에 다친 거예요. 예. 이때 아이에게 다친 부분에 대해서 3,500만 원 정도. 그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는 위자료. 아이가 아파서 또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 업체에 입주자 대표의 책임을 묻도록 이제 실제 판례가 나오고 있고요. 네. 근데 이제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이도 그런데 주의를 좀 했어야 되지 않냐. 그리고 또 부모님도 아이한테 또 그런데 위험한데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할 감독 책임이 있어서 과실이 이제 그 입주자 대표의 70% 정도만 인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이 시설을 관리한 데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은 이제 그렇다 하고 뭐 예를 들면 놀이터나 아니면 놀이기구 같은 데 타러 갔던 아니면 마트 같은 데서도 그렇게 네네. 공동시설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.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, 김혜연 씨?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런 곳에서 다치면? 저는 사실은 그게요. 놀이기구에 문제가 없다면 아이가 스스로 놀다가 다친 거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솔직히 심정적으로 받아야죠.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.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뭐 걸어가다가 넘어졌는데 이걸 어디서 보상을 받겠어요. 우리 아이가 넘어진 건데. 그런데 이제 그네 같은 것을 사용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아니, 애들이 그네를 탈 때 그네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번지 점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다면 적어도 안전에 대한 고지가 돼 있었는가. 그리고 그 사전 고지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부주의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일부라고 보니까 전 이거는 일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KBS